안녕하세요. 렉처 테이너 명쌤입니다. 이 연일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고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라 이 시기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된 김에 이 시기에 열심히 자기계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건강관리 잘하고 자기계발 잘해서 우리에게 올 두 번째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공포해소법 그 두 번째, 바로 심리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13일의 금요일. 혹시 이건요, 4층, 주술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심지어 이 4층은 집값도 쌌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엘리베이터에는 4층이 아니라 F층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예민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접하게 되면 나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와 정반대로 쓰이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법의 주문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이런 마법의 주문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아마 번뜩 떠오르는 게 없어도 이런 말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카다브라, 비비디바비디부, 하쿠나 마타타.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혹시 이 말들의 뜻도 알고 계신가요? 뜻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비비디바비디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라. 그리고 하쿠나 마타타, 문제없어,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 주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하쿠나 마타타, what a wonderful place. 좀 심취했네요. 우리는 이런 주문들을 외우면서 바라는 일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문들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자기암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와 가장 비슷하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위약 효과라고 알려진 이 효과는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현상, 이걸 보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약은 이번에 개발된 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았어요. 당신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약은 밀가루 덩어리 혹은 비타민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약을 먹은 환자는 병세가 호전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생각만으로 이 몸을 조종할 수 있다라니까요. 이 생각만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자 했던 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암시의 창시자 에밀 쿠에입니다. 에밀 쿠에라는 분은 약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약국에서 일하면서 의문을 품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약국에 약을 사러 오는 사람이 약이 갖고 있는 성분에 집중하기보단 최근에 광고하고 있는 제품을 더 선호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기 이름으로 요양원을 하나 차렸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어떤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 말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Day by day, in every d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하자면 이런 뜻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약을 처방하지 않고 자기 암시를 하게 했을 뿐인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의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 암시가 꼭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사용됐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도 하나 있는데요. 인도에서 있었던 실험이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의 피는 얼마나 뽑으면 죽을 것이냐.
실험이었죠. 사형수들에게 이 실험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뭐 대략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희들에겐 어차피 사형이 집행될 텐데 이 실험에 참가한다면 남은 가족에게 후한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해라 라고 했고요. 몇몇의 사형수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실험의 방법은 대략 이랬다라고 합니다. 눈을 가린 채 침상에 눕게 했고요. 그리고 마치 동맥을 자르는 것처럼 칼 등으로 이렇게 손목을 살짝 그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치 피가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소리를 계속 들려줬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형수는 결국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이 사인을 밝혀본 결과 심장 마비였다고 합니다.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고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이 생각이 내 심장을 먹게 만든 거죠.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으로 비관적인 결과에 치닫는 현상, 앞서 말씀드린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노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부탁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이거 시키지? 나 사람들 앞에 서면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지?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틀릴 것 같아. 혹은 저 사람 뭔데 웃어? 나 뭐 실수했나? 얼굴에 뭐 묻었나? 아니, 저 사람은 왜 하품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과대 해석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핸드폰을 보다가 잠깐 웃긴 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탁해서 하품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자기암시라고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것, 스스로 긴장감을 부추기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잠시 접어두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자기암시 기법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기암시문을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암시문을 만드는 첫 번째, 바로 나는을 주어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노라 시작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정문을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떨지 않겠다. 이 두 단어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크게 말한다. 이런 식의 자기암시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현실적인 목표로 자기암시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자신감 있게, 무작정 에너지 넘치게, 무작정 긍정적이게 만드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포인트, 이루고자 하는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크게 발표하겠다. 나는 한 명 한 명 아이 컨택하면서 편안하게 발표하겠다. 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암시문을 만들어주시면 막연한 긴장감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발표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초보 강사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썼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기법을 잘 모를 때라 조금 괴팍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렇게 강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되뇌었어요. 다 죽여버려야지. 조금 괴팍하죠. 그런데 이런 주문이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아니, 평소 같았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저 준비 좀 할게요. 처럼 이렇게 좀 주눅든 상태에서 들어갔었을 텐데 이 주문을 되뇌이고 나면 딱 전투적으로 되면서 표정도 딱 이렇게 인상 쓰고. 네, 물론 단점은 이렇게 인상 쓴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자기암시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니까 저처럼
괴팍한 방법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자기암 신문을 만들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16년도 리우 올림픽 기억하시나요? 에페 종목의 박상영 선수 13대 9의 상황.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동시에 찔러도 점수가 인정되는 이 방식에서 단 2점을 남긴 그 시점, 무려 4점 차. 브레이크 타임에 고개를 푹 떨구고 있는 박상영 선수에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박상영 선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이렇게 되뇌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뒤의 기적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리 점수를 따내며 금메달을 따내게 되죠. 너무 이 감격적인 순간인데요. 이런 감격적인 순간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었던 그 마법의 주문으로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감격의 순간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함께 썼던 이 영상이 뒤로 가기보다 가치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n case I don't say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안녕.